수업 기초GS 민사동법 기초GS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회 수업이고요. 오늘 프린트 중에 이제 프린트가 3개가 나가 있죠, 그죠? 하나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 그리고 하나는 이제 모의고사 해설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해설지와 함께 들어가 있는 실제 답안 사례를 이제 예시 답안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제 이거보다는 여러분 답안에 훨씬 더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워드 치는 거고, CBT로 하더라도 이렇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워드 치는 거고, 이거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 답안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데, 첫날은 이렇게 예시 답안을 이렇게 쓰라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대략 우리가 어떻게 답안지를 구성하고 어떻게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정도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2회부터는 이제 오늘 답안지 쓴 것 중에 최고 잘 쓴 거, 혹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런 정도는 써야 된다, 이런 답안을 또 이제 따로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9회, 오늘까지 포함해가지고 9회 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GS를 할 건데, 기초GS는 일단 답안지 쓰는 걸 어떻게 이제 내가 할 건지 방향성을 이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진도별로 어떤 쟁점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정리해야 되는지, 이건 이제 일단 하는 겁니다. 일단 그 답안지 쓰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례가 있으면 이 사례를 해결하는 걸, 해결을 되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설명이 있고 이제 주장, 논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장하는 글도 되고 설명하는 글도 되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 변리사 시험은 주로 이제 사례가 나와 있으면 이 사례 해결을 그러니까 해결에 해당하는 걸 설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례가 나오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례의 쟁점을 잡고, 이 쟁점된 걸 보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우리 변리사 시험은 기출문제를 보시면 되게 이제 설명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주장 혹은 논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논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도 가끔씩은 나와요. 이제 그 출제 교수가 이제 설명하시오하고 논하시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출제 교수의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논하시오는 주로 이제 주장을 뜻하는 거고, 이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근거를 하려면 이 근거에 비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거,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평가가, 이게 긍정적인 평가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긍정적 평가든 부정적 평가든 그 근거를 들이대가지고 주장하면 논하시는 거고, 설명하시오는 평가가 필요가 없어요. 평가가 필요가 없으니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목차로 들어간다면 검토라는 게 있어요. 검토는 평가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주위에서 이제 어떤 사례 문제가 나오면 답안지들 예시가 있는데, 그 예시들 중에 검토를 이따만큼 쓴 답안지들이 가끔 나와요. 그거는 그 문제가, 그 출제 의도가 이 논하시오냐, 그러니까 너의 생각이 어떠냐를 물어보는 문제라면 그걸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변리사 시험은 그런 문제가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대부분이 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설명하시오예요. 설명하시오라는 건 내 주장이 필요 없는 거고, 내 주장이 필요 없다는 건 비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 일단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나오면 이러이러한 학설과 판례 혹은 법조문을 가지고 설명해 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아주 심플하게 생각한다면 그게 우리의 사례의 답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쟁점을 잡아서 설명하는 형태를 잡아주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굳이 하자 그러면 두괄식이라는 게 있고 미괄식이라는 게 있어요. 또 얘기하자면 이걸 우리가 통상 이제 판사형 답안이라고 해요. 판사형 혹은 연역적 답안이라고 얘기하고요. 미괄식이라는 건 주로 이제 변호사형,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변호사 혹은 이제 변리사겠죠. 그 다음에 하자면 귀납적이에요. 귀납적.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하자면 연역적은 주로 논증형이라고 해요. 논증형. 그러니까 논증형 답안이라 하고,
귀납적을 우리가 추론형 답안이라고 해요. 추론형.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를 내가 논증형으로 답안을 작성할 건지 추론형으로 답안을 작성할 건지를 그러니까 논에서 증명하는 설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한 결론을 향해 가는 건지에 대한 방향성이 필요한데 이건 주로 이제 어느 형태냐면 판결문에서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추론형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변론 준비서면. 변론 준비서면에서 주로 이제 추론형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판결문 형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문이 나오고 나서 이유로 어떤 뭔 걸 답안을 쓸 건지 아니면 쟁점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주장의 결론을 낼 건지 그러니까 이 쟁점에 대한 이유 혹은 근거를 써주고 그래서 주장의 결론을 쓸 건지는 문제들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다른데 그러니까 변호사 답안에서는 둘 다 그 두 개 유형이 다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 변리사는 그냥 이걸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례집이라든지 여러분한테 나오는 모든 답안들은 다 추론형이에요. 변론조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답안이 우리의 답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이론적인 뭐 거창하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첫날이고 여러분이 답안을 쓴다라고 하는 어떤 정당성은 좀 있어야 되니까 왜 우리가 이런 답안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답안은 대개 이제 이겁니다. 변호사용은 추론형 답안을 우리가 쓰는 건데 그럼 추론형 답안들의 대부분이 의미는 뭐냐면 먼저 문제점을 혹은 쟁점 혹은 논점을 잡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내 권리를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권리가 이러이러한 거다. 왜 이런 게 아니라 얘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었고 나한테 이러이러한 게 했었으니까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을 하다 보면 뭐예요? 요건, 의의, 요건, 효과예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서술 방법이 의의, 요건, 효과인데 이러이러한 요건이 채워졌으니까 이러이러한 효과가 생긴다. 항상 이렇게 서술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론준비서면 쓰더라도 이러이러한 요건이 충족됐으니까 나는 너에 대해서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서술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이라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서술 방법도 먼저 문제점, 쟁점, 논점을 잡아내가지고 그럼 논점이 보통 2개 내지 1개 내지 2개 혹은 2개 내지 3개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논점 잡은 걸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목차가 1번 문제의 소재나 쟁점의 정리, 논점의 정리 해놓고 쟁점 자체가 2-3개 정도를 충분히 내가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라든지 혹은 사례의 해결 혹은 설문의 해결 상관없어요. 혹은 설문의 해결 뭐든 상관없어요. 이거 어차피 다 똑같은 얘기니까 요 결론 그러니까 요 문제에 이 사례에서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돼서 결론을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굳이 얘기하자면 순위가 쌍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쟁점 잡은 게 결론에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점수를 줄 때 이 서론에 해당하는 문제 제기하고 결론을 그냥 한꺼번에 점수를 부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문제 제기가 잘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점수를 더 부여하기도 하는 거는 이제 채점자 교수들마다 약간의 성향상의 문제점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그리고 쟁점을 이제 잡아주는데 그러면 서론하고 결론은 이 본문의 4분의 1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얘기가 이만큼인데 이미 처음하고 끝이 내가 해야 될 얘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건 일종의 이건 대두예요. 가분수. 머리 큰 애들이 얼마나 보기 안 좋은지 아세요? 머리 가장 중요한 게 머리 이게 몸이 이렇게 잡아요. 쭉 이렇게 길어야 돼요. 근데 머리가 이만고 몸이 이러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아니면 머리가 이만고 몸은 이만고 다리가 이만해 보여.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 시각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글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글을 보더라도 서론하고 결론은 본문의 4분의 1 이상은 넘어가면 안 돼요. 대부분의 5분의 1이 가장 좋아요. 8등신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4등신까지는 해야 됩니다. 여튼 그럼 이 안에 이제 내용을 전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본문 내용을 전개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안에 중목차를 달아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목차를
하나 다를 거면 1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숫자야.